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커피숍 상호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춘천은 가을도 봄이지. 네, 이 업장에서 돈 한 푼 받은 거 없고요. 전혀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좌가 가을이었는데 어느새 봄으로 바뀔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유동성 파워 때문이에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화요일부터 폭등을 시작해서 사흘 만에 아시아고 유럽이고 이머징이고 뭐 닥치는 대로 폭등입니다. 이런 폭등장에서 선물 매도 잡고 있으면 어휴, 콜 매도 치고 있으면 더욱 어휴, 품 매수하고 있으면 어휴, 배째라 콘돌 잡고 있으면 어휴. 참 제발 좀요. 제가 왜 델타1이라는 닉네임을 쓰냐면요. 최소한 델타1을 하고 있으면 이 마켓 퍼포머 하거든요. 오늘 위클리 옵션에서 사고가 난 것까지 생각하면 참 이래서 이 숏을 할 수 있다는 게 양날이 칼입니다. 내공이 부족한 사람에게 의천검이 주어지잖아요.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손가락 잘리는 겁니다. 자 잡소리 그만하고 델타1이 갑자기 스탠스를 바꿔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아주 강력하게 롱콜을 했는데 왜 그랬는지 아시아 세션부터 가봅니다. 아시아 세션 시작할 때만 해도 여전히 시장에는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거의 뭐 바이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혹시 하는 그 2% 때문에, 그리고 전일 미국 시장이 나스닥 중심으로 선물이 플러스 5% 상승해서 끝났기 때문에 설마 여기서 떠오를까 그렇게 생각하신 분 많았죠. 또한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보통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 목요일에는 12시 이후로 위클리 옵션이 빠르게 죽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 오늘은 진짜 양매도고 잠깐 오르면 쇼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롱을 강력하게 콜했죠. 밀리면 매수. 그리고 어제 제가 대문짝만하게 변동성 매도, 즉 옵션 양매도 치라고 했었죠. 이제 옵션 매도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스러운 이틀이 지나고 이제 옵션은 웬만해서는 장중에 빨간색 안 나올 겁니다. 이런 빨간색이라는 건 양쪽 빨간색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시초가부터 콜푼 매수 치는데 프리미엄이 또 생각보다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땡큐 하면서 막 정말 미친듯이 쳤습니다. 타겟티드 스트레드를 쳤고요. 그런데 지수가 처음엔 또 오르려고 하길래 일단 선물 매수를 좀 해지긴 붙었어요. 그런데 어제 글로벌 변동성 하락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 코스피 시장에서 몇 퍼센트가 빠져야 리스너블 할까를 봤는데 진짜 뭐 말도 안 되게 하루에 진짜 뭐 변동성이 8%는 빠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빠질까? 긴가민가 하면서 때렸는데 1시 30분까지 진짜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320 탑을 찍고 밀리는데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콜옵션이 빠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환매가 들어오길래 야 이거 콜이 더 폭등하려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고 못하는 생각이 살짝 들면서 선물 해지를 둔 채 스트레스를 걷었어요. 조금 더 용기가 있었다면 들어온 현금으로 위클리 콜을 한번 질러보는 것도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정도로는 투기적이지 못해서 그냥 뒀습니다. 결국 위클리 옵션 콜 320이 이 관뚜껑에서 부활해서 마감에 최소 3배 이상 결제를 시켜줬네요. 아우 살벌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쉬운 게 없다고 위클리 옵션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매번 그렇게 일주일마다 뭔가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건 도박 같아요. 그건 저는 안 하고 싶어요. 예. 오늘 시장을 편안하게 상승으로 보고 이 변동성 매도로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그 많은 이슈들이 있는 가운데 미국만 오른 게 아니에요. 나머지 국가도 마구마구 올랐습니다. 독일 닥스지수 11,850에서 제가 잡았을 때 물론 최저점에서 잡은 건 아니지만 아주 잘 사서 쭉 들고 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니 대선이니 뭐 9월에 10월에 뭐 포트를 텅텅 비운 매니저들이 연말 랠리에 대비해서 닥치고 주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 올라온 각도 보세요. 살벌합니다. 오늘 선물 베이시스 콘텐고에 세게 들어오고 또 외국인 현선물 매수 뭐 프로그램 비차익 차익 골고루 매수 들어왔죠. 6천억이 들어왔어요. 6천억. 외국인이 주식을 하루에 1조 1천억을 산 날 언젠지 기억이 되세요? 외국인 선물 매수 1조. 외국인 물론 풋옵션을 36,000개 샀어요. 근데 이거는 해지로 봐야 되고요. 그냥 오늘 날 잡아서 산 겁니다. 예. 이게 메인입니다. 말이 안 나오죠. 이런 날 숏 치고 앉아있으면 손 들고 반성해야 돼요. 왜 숏을 쳐? 이렇게 편안하게 선물 매수할 수 있는 자리에서 왜 숏을 치냐고.
모두가 롱 신호를 아주 초강력으로 보여주는데 왜 숏을 치냐고요. 예. 물론 델타원이 아무리 뭐 헛소리 한다 해도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장인데 숏 치면 안 돼 이런 날. 어쨌든 간만하게 시원하게 벌었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평소에 이제 와리가리 할 때는 모르지만 월물 중에 선물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에서 콘텐고로 전환되고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외국인 현선물 동반 매수 들어오고 이러면 묻지 말고 사야 돼요. 이런 날이 매 한 분기 며칠 되지 않아요. 진짜 이런 날은 진짜 질러야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뭐 매일 옵션 시장에서 사실 뭐 오늘이 어떨까 저떨까 고민할 거 없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가 롱 질러도 굉장히 성과가 좋아요. 반대로 베이시스 백오데이션 전환되고 외국인 현선물 매도 나온 날 이런 날은 풀매수해도 됩니다. 근데 이런 날도 분기에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자, 아시아 시장 나머지 보면 홍콩장은 장 초반에 살짝 눌렸습니다만 또 아시아 세션 끝나고 유럽 세션에서 또 날아가 버렸죠. 잊지 마세요. 지금 EM ETF 올해 신고가 상황입니다. 절대 숏 아닙니다. 과하게 올라왔다고 해서 일중으로 단기 숏은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종가는 롱입니다. 예, 대추세 급등장이에요. 유럽 세션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아시아 세션에서 미국 지수 선물 롱 나오고 또 유럽 지수 선물도 점심 무렵 강하게 오르기 시작했죠. 본장 시작하고 나서도 얼마 눌림 없이 현 선물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또 2%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경제 지표는 살짝 안 좋게 나왔는데 독일 공장 수주 0.5%밖에 안 나왔죠. 근데 이거는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해서 신경이 전혀 안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주식을 못 샀던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이 굉장히 바쁘게 주식을 사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는 전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로화의 강세에 두드러졌는데요. 조금 아쉬운 것은 진짜 리스크 온 분위기라 한다면 유로 엔이 급등했어야 됩니다. 근데 어제는 그냥 비달러 바스켓 쪽 뭐 다 폭등하고 유로고 엔이고 모두 다 롱이 나온 바람에 유로 엔이 얼마 오르지 못하고 도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유로엔을 다시 한번 사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유로는 다시 여기서 크게 밀리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제 엔이 좀 과하게 올랐죠. 그래서 달러 바스켓이 약간 조정을 보인다고 하면 엔이 좀 크게 좀 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 롱이라고 생각한다면 유로엔이 좀 오늘 폭등을 해야 되는데 어제 이틀 막 조정 준 게 약간 눌림형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유로엔은 좀 강하게 좀 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어제 골드가 많이 올랐죠. 유럽장 초반에는 1912달러 선에서 움직이다가 정말 어렵게 1920달러 선까지 올라왔는데 그 뒤로는 뭐 시간이 지날수록 매도자들이 항복하면서 박스가 열려서 쉽게 1950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장 시작 전에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75만 1000건 컨센서스보다 나쁘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에 기억하시겠지만 10월 달에는 80만 대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레벨 다운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라서 시장이 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항상 이 수급이 우선해요. 근데 이게 로컬 수급이 아니라 글로벌 증시 전체 수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이 뭐 좀 쉬어가려고 할 때는 75만 건이라는 실업자 수가 좀 부담스러울 텐데 오늘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채권 시장에서는 이태리 국채의 신고가 행진이 지어졌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국채 스프레드 계속 줄었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조만간 돈을 펑펑 쓴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때 가서야 이탈리아 국채가 꺾일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예. 최근 10년 내 이탈리아 국채의 금리가 지금 가장 낮은 상황입니다. 저는 이게 헤지펀드 애들이 이탈리아 채권 지금 공매도하다 걷고 있어서 죽을 똥을 싸면서 지금 걷고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채권이 초강세라고 보거든요. 딱 올해 말까지입니다. 자, 이제 바로 미국 세션 들어갈게요. 미국 세션 시작 전에 이미 나스닥 선물 12,000선을 한참 강하게 돌파한 상황이었죠. 모든 지표들이 리스크 온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연속 상승 이후에 갭으로 또 2%를 땡겼으니 장중에는 아무래도 좀 쉬어가자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현물 잘 보면 퀄컴이 12% 상승을 해서 신고가를 갭으로 날렸는데요. 잘 보면 이제 어제 오른 것들이 섹터고 뭐 가리는 것 없이 닥치고 다 올랐습니다. 캐터필러 다시 5% 올랐습니다. 은행주들도 전일 채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내린 거 싹 되돌아 감아 올렸습니다. 4%대 상승. 예. 순식간에 다가온 강세장입니다.
기름은 브렌트가 이제 40불대에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머뭇거렸는데요. 구리도 생각보다 크게 오르진 못했습니다. 새벽에 열린 FOMC는 별다른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시장 총평하겠습니다. 가파른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바로 숏으로 돌리고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코스피 유렉스 야간 옵션에서 합성 선물이 거의 5포인트 가량 올라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미친 콜옵션에 레이쇼 스프레드 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콜옵션이 미쳐서 출발하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오르진 않겠죠. 근데 어쨌든 각자의 위험 선호도에 따라서 오늘도 변동성 매도입니다. 근데 변동성이 너무 빠져서 출발을 한다? 그러면 방향성은 좀 가미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글로벌 시장도 이번 급등은 이제 전체 위험 자산이 폭등한다기보다는 그동안 눌렸던 주식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이라서 시장이 완전히 봄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 주는 시장이 밀릴 일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신 못 차린 외곽역 풋옵션 두들겨 패는 거 좋습니다. 또 오버액션 하는 콜들 살살 눌러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변동성 매도는 오늘까지 지속하되 막 오버액션 나오면 그때는 레이쇼 스프레드로 대응하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한 주 도착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